이번 시간은 2장 하는데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여러 번 컴퓨터에 설치를 해서 그 다음에 그 설치된 프로그램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작성할 에디터 창에 그 소스 파일을 여러분이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와 같이 생긴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와 같이 생긴 것을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C1에서 작성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론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무수히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로그램이 간단하게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면 샵 include stdio.h라는 것이 있죠. 자,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처리하기 전에 맨 위에 있다고 해서 전처리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함수를 처리하기 전에 이미 이전에 나왔다고 전처리기라고 하는데 이 전처리 중에서 요 h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헤더 파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샵 include stdio.h라는 것이 뭐냐면 헤더 파일이라는 거죠. 요 h라는 거 보고 얘가 샵 include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문장의 include라는 겁니다. 어떤 걸 포함을 하냐면 stdio라는 것은 뭐냐면 s가 이제 스탠다드의 약자입니다. 표준. 그 다음에 st가 스탠다드, 요 std까지가 스탠다드의 약자예요. 표준이라는 얘기고요. i라는 것은 input이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입력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o라는 것은 output, 출력이라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std가 스탠다드, 표준, input, 입력, output, 출력, 표준, 입력, 출력, h 헤더 파일이라는 겁니다. 즉, 표준, 입력, 출력, 헤더 파일을 포함시켜라는 얘기입니다. 헤더 파일에. 그러면 이 아래는 뭐가 나오냐면 입력과 출력을 사용하는 어떤 함수라는 것이 나올 거란 얘기죠. 그러면 또 함수가 뭐지? 이렇게 생기는 거죠. 함수라는 건 뭐냐면 C1에서 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입력값을 주어지면 어떤 기능을 통해서 출력을 내보내는 어떤 입력값을 갖다고 집어넣으면 걔가 만지작 어떤 처리를 해서 출력을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때 이것을 우리가 뭐냐고 하냐면 함수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C 언어에서는 대부분의 그 명령어들이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C 언어에서 함수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 하면 C 언어에서 함수는 대부분 문자 뒤에 이게 소괄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문자 뒤에 소괄호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얘들은 C 언어에서 C의 함수라고 보면 거의 함수라고 보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빠를 겁니다. 자, 그래서 맨 위에 있다고 해서 첫 번째 줄, 첫 번째 라인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샵 include stdio.h라는 것은 표준 입출력 헤더 파일이고 헤더 파일을 나타나고 그때 입출력 함수를 포함시키라는 겁니다. 어디에? 프로그램에서. 자, 이 정도까지만 보고요. 두 번째, int main void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int main void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int라는 것은 인티저라는 얘기예요. 어떤 정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main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에서 main이라는 것이 주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는 함수를 나열을 시켜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함수가 주로 명령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연에서 두 번째는 메인이라는 것은 주함수를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함수가 보이드, 나중에 보이드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즉 외부로 돌려줄 값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외부로 돌려주는 그 상수 값이 주함수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외부는 어디냐면 시연을 벗어난 외부 환경, 윈도우의 운영체제,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연에서는 항상 이 메인이라는 주함수를 꼭 써줘야 돼요. 이 메인이라는 주함수를 주함수를 써주지 않으면 함수가 어디서부터 시작한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 중괄호라는 것은 뭐냐면 자, 함수를 시작하시오 라는 겁니다. 이제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함수를 시작하시오 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부터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얘가 시작을 했으면 항상 끝이 있어야 돼요. 얘는 항상 대응돼서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프린트 F 이렇게 되어 있죠. 프린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사무용기 프린트와 같은 겁니다. 프린트라는 것은 출력하는 거죠. F라는 것은 어떤 산업 펑션, 어떤 산업 포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포맷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출력하는 기능이라는 얘기죠. 출력하는 함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printed format의 약자가 우리가 formated의 약자가 F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print format인데 이것 때는 그냥 print F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rint F라는 함수는 어떤 것을 출력하는데 뭐를 출력하느냐? 여기 소괄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서 문자 뒤에 소괄호가 구성되는 것은 시연에서 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인도 문자 뒤에 소괄호가 되어 있죠. 메인도 함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printf라는 함수는 출력하는 함수인데 무엇을 어떻게 출력하느냐? 소괄호 안에 드는 요 큰 따옴표 있죠. 이 큰 따옴표 안에 드는 요 내용을 출력하라는 겁니다. 하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다가 작은 따옴표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건 뭐가 안 된다는 겁니까? 컴파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즉, 컴파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요 문장을 0101로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문장을 0101로 바꿀 수 없으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알아들을 수가 있겠어요. 못 알아듣겠죠, 그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0101이 하니까 모르겠나고 그냥 에러를 딱 내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프로그램 하면서 요 명령어, 함수들에 사용하는 법을 우리가 익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printf라는 것은 출력하는 함수인데 뭐를 어떻게 출력하냐? 소관에 들어있는 요 큰 따옴표 안에 있는 값들을 출력을 시키라는 얘기죠. 그 큰 따옴표 안에 있는 것이 Hello World 느낌표니까 그대로 얘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return zero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프로그램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났으니까 이제 원래 값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이 여기까지입니다 해서 이제 다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외부로 돌려주는 거예요. return zero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외부에다 0값을 돌려주라는 얘기예요. 외부에다 0값을 돌려주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무것도 돌려줄 게 없다는 겁니다. 즉 그 의미는 뭐냐면 프로그램이 여기까지라는 얘기예요. 이 프로그램은 여기까지가 끝났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수를 시작했으니까 함수의 종류를 알리는 문장을 괄호 중괄호를 써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물론 뒤에서 다시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은 전처리 문의 헤드 파일 메인 함수를 배우게 되는데 나와서 잠깐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이 중괄호인데 대괄호 쓰고 싶어요. 이러면 에러 난다는 얘기입니다. 오류란 얘기죠. 하나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신호등을 건널 때 예, 빨간 신호등에 건너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죠? 예? 근데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법을 하는 거고 법을 어기는 거고 건너도 상관없지만 만약에 사고가 나던가 그러면 크게 위험하게 되죠. 하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시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함수의 시작을 알릴 때는 중괄호를 쓰자는 겁니다. 그럼 대괄호 쓰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메인이라는 함수가 시연의 주함수라고 얘기했는데 그 메인에 이렇게 쓰면 나는 대문자 M, A, I, N 이렇게 써도 되겠냐?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시연어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구분한다. 따로따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같다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얘는 소문자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또 이렇게 세미콜론이 이렇게 있죠. 이 세미콜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프린트 함수는 여기까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라 이게 가르쳐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 프린트 함수가 여기까지니까 이 문장을 세미콜론 여기까지 끝났으니까 실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세미콜론 말고 나는 이렇게 그냥 콜론 찍으면 콜론 찍고 싶어요. 이것도 C 언어에서 제공하는 규범, 약속이 어긋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이 끝나던가 그 명령을 실행할 때는 이렇게 세미콜론을 찍자는 겁니다. 메인 함수 안에는 메인 함수는 이렇게 세미콜론 찍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의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을 어기면 컴퓨터는 에러를 발생을 시키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요 세미콜론이 안 찍으면 어떻게 되냐,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래도 에러가 난다는 얘기죠. 문장이 프린트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프린트 출력 함수가. 그러면 프린트는 큰 따옴표 있는 걸 출력하라는데 속어로 닫았어. 근데 문장이 여기까지야. 모른다는 얘기죠. 리턴 제로는 뭐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리턴 제로는 이 프로그램이 끝났다는 걸 암시적으로 알려준다는 얘기죠. 외부로 0값을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외부로 0값 반환해 주는 거 아무런 반환해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니까 얘는 뭐지 이렇게 하려는 컴퓨터는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 함수의 출력은 여기까지야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일일이 세세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프로그램에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은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보통 여러분이 이제 초창기에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다고 하면 그냥 요거는 의무적으로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sharp include stdio 였지 int main void 여기까지는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할 때 대부분 프로그램은 헤더 파일 써주고요. 헤더 파일은 또 다른 거 많습니다. 수학하려면 sharp include message.h라는 여러 가지 헤더 파일이 있지만 하나씩 차차 학습하자고 하고요. 여기서는 표준 입 출력하는 함수를 printf 함수를 사용하려면 printf라는 함수를 사용하려면 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printf 사용하는 함수는데 얘가 안 쓰면 이것은 에러가 걸린다는 얘기죠. 그렇고요. 소스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자, 헤더 파일 sharp include stdio.h 이것은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의 약자다. 컴파일러가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파일. 전체력이 지시 문장에서 끝에 꼭 세미콜론을 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약속이라는 거고요. 자, 함수라는 것은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작성된 어떤 독립적인 코드. 어떤 입력값을 주면 오렌지를 넣어주면 얘가 짜가지고 이렇게 오렌지 주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능. 그것을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이 메인이라는 것이 함수라는 얘기예요. 주함수라는 거고요. 메인은 C에서 가장 먼저 수행되는 함수고요. 보이드는 함수의 입력값이 없다는 거고요. 반환하는 것은 정수로.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모르겠다. 그러면 int main void로 무조건 써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함수의 출력 타입이 정수형, 함수의 이름은 메인, 함수의 타입은 보이드 이렇게 써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요 중괄호 여는 것은 함수의 시작.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함수의 시작과 함수의 끝 사이에 요 사이에다가 프로그램의 작성을 블라블라 작성을 하는 겁니다. 다음 자, 문장은 뭐냐? 문장은 명령 모양이지. 함수는 여러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다. 문장은 때는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문장 끝에는 반드시 세미콜론이 있어야 된다. 문장이 이렇게 여러 문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한 문장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 문장이 이루어지고 문장은 순차적으로 문장 1이 실행되고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이렇게 실행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 문장 1, 2, 3이 있는데 어떤 것부터 실행합니까? 하면 맨 위에 있는 것부터 실행한다는 얘기죠. 이것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여기가 탑, 그죠? 여기가 버튼, 그래서 탑다운 형태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항상 문장 끝에는 여기 있어야 돼. 세미콜론. 문장과 문장을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거고요. 문장이 여기까지다. 그래서 알리는 거죠. 그리고 그 문장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printf는 프린트 포맷의 약자인데 printf는 컴파일러가 제공하는 함수로서 출력을 담당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출력? 요 큰 따옴표 안에 있는 것을 출력하라는 얘기예요. 요렇게 hello world 큰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자들이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얘기죠. return 함수의 결과값을 외부는 어디냐면 시어너 이외의 프로그램, 그러니까 윈도우즈 같은 거죠. 반환값을 0 없다는 얘기에서 돌려줄. 중간 점검 봅시다. 문장의 끝에 추가하여야 하는 기호는 뭐? 문장 끝에는 항상 이렇게 세미콜론. C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함수는 주함수, 메인이라는 함수예요. 이 메인 함수가 있어야 됩니다. printf가 하는 기능은 뭐라고 했습니까? 출력. 어떻게 출력? printf 함수에 있는 큰 따옴표 안에 있는 요 값들을 출력. 그리고 printf 함수는 문장이기 때문에 세미콜론. 여기까지입니다. 다음과 같은 출력을 가지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보자 라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은 다 똑같진 않아요. 사람마다 각각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고유의 성격이나 특성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작성하는 것은 여러분이 각각 다 다릅니다. 같을 수도 있고 또한 일반적으로 다 달라요. 그 프로그램은 맞고 틀리고가 없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옳고 어떤 프로그램이 틀렸다는 것은 프로그램이 입력값을 넣었을 때 출력이 제대로 나오면 그 프로그램은 옳은 거고요. 프로그램을 컴파일 했을 때 에러가 있으면 그 프로그램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럼 프로그램은 좋은 프로그램은 뭐냐?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짜는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자, 그런 것은 이제 또 차차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과 같은 출력을 가지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보자.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print intf 큰 따옴표 이렇게 두 개 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f 큰 따옴표 이렇게 써서 할 거란 얘기죠. 근데 그렇게 써서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써서 한 것이 printf 큰 따옴표 안에 hello world printf 큰 따옴표 안에 김철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얘를 컴파일하고 그러니까 얘를 빌드 시키고 이렇게 작성을 했으면 빌드를 해요. 빌드가 다 됐으면 디버그에서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 컨트롤 F5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출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세로로 얘와 얘를 헬로 월드 다음에 김철수는 다음 칸에 얘는 다음 칸에 출력하고 싶은데 이렇게 쭉 지켜야지 바로 옆에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와 같은 것은 이렇게 계획 문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것을 요 모양을
printf 하면서 안에 써주면 이렇게 써주면 hello 그 다음에 요거 써주고 월드 요거 써주면 hello 다음에 그 다음 출력할 것은 다음 new line 다음 라인에 출력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hello world하고 요거를 써 붙이면서 김철수가 다음 칸에 이렇게 출력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수업 시 할 거고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과 같은 출력을 가지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보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printf 이렇게 하고 큰 따옴표 3 x1은 3 끝간 띄우니까 역슬러시 n 큰 따옴표 그 다음에 세미콜론 이렇게 하면 되겠잖아. 그리고 printf 3 곱하기 2는 6 다시 역슬러시 n 요 역슬러시는 어떤 거냐면 요 기호는 어떤 거냐면 키보드에 여러분 키보드 있죠 그죠? 요 키보드에 보면 거기 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원 표시 이렇게 생긴 거 그죠? 이렇게 화살표 백스페이스 옆에 있는 거 요 옆에 있는 거 원 요겁니다 요거. 네. 그 때로는 얘를 작성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한글로 하다 보면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3 곱하기 3는 9 이렇게 돼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얘나 같은 거예요. 그죠? 이거나 같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3 곱하기 1은 3 이렇게 출력이 하나가 되겠고요. 얘는 다시 두 번째 라인에 왜? 얘 때문에 뉴 라인 때문에 다시 3 곱하기 3 9 여기 왜? 이 뉴 라인 때문에 이 커서는 또 얘 때문에 그럼 요것만 갖고 안되니까 앞에다가 우리가 샵 앞에서 배운 대로 하면 샵 include 꺾기 여기 소괄호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돼요. 여기 꺾기입니다. std io.h 그 다음에 int 주함수 써줘야 되겠죠. main void 그 다음에 이렇게 중괄호 열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중괄호 닫고 여기다가 꼭 return return 0 세미콜론 그 다음에 중괄호 이러면 이렇게 우리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이와 같은 것은 또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프로그램한 것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세미콜론을 꼭 써줘요. 그리고 세미콜론 꼭 써줘야 되고 콜론 찍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이건 뭐 여러분이 이제 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고요. 뭐 이와 같은 기능은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설명하면 2 더하기 3한 것을 이렇게 대입을 하라는 얘기요. 2 빼기 3한 것을 이렇게 대입하라는 겁니다. 2 더하기 3이니까 이거 5가 되는 거죠.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하도록 하고요. 자, 미니 프로젝트 다음 여러분 프로그램 작성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한글로도 작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오류를 수정해보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작성했는데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오류가 날 거라는 얘기죠. 그죠? 왜 오류가 났느냐 한번 보자는 얘기죠. 첫 번째 헤더 파일 샵 include stdio.h 꺾기 맞아요. 맞습니다. 그죠? int main void 맞는데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어요? 얘가 대문자라는 얘기죠. 얘는 소문자를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괄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중괄호로 또 바꿔줘야 되겠죠. 네, printf 맞죠? printf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 맞습니다. 역시 이거 맞은 거지. 근데 이게 왜 안 돼요? 큰 따옴표가 없잖아요. 큰 따옴표가 이렇게 찍어줘야 되겠죠. printf 역시 큰 따옴표 이렇게 찍어줘야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큰 따옴표 찍어주고. 그리고 여기 뭐가 없어요? 세미콜론이 없죠. 문장을 세미콜론 찍어줘야 돼요. 여기도 큰 따옴표.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큰 따옴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소괄호가 아니라 중괄호. 이렇게 했거든요. 뒤에서 보면 메인은 소문자로 메인, 얘는 소괄호가 아닌 중괄호. 쭉. 여기 원래 큰 따옴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도 큰 따옴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세미콜론 빠졌죠. 그죠? 문장 끝에 세미콜론이 있어야 된다. 프린트 print 여기 F, 미안합니다. 여기 F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문장 여기 큰 따옴표, 큰 따옴표. 그리고 여기에 중괄호. 이렇게 있으면 그 수정한 것이 이렇게 될 거란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2장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장에서는 주가 뭐였냐면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그 설치된 비주얼 스튜디오 가지고 솔루션, 그 다음에 프로젝트, 그 다음에 소스 파일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주 목적이었던 거예요. 지금 했던 가장 간단한 그런 프로그램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단 2장에서는 내 컴퓨터에다가 비주얼 스튜디오 버전 2019 또는 2012 또는 2017 이것을 설치를 해서 그 다음에 솔루션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프로젝트 안에서 우리가 소스 파일을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에디터 창을 만드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2장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학습을 한 거고요. 그걸 간단하게 우리가 다시 반복을 해보면, 자,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그 2019라는 것을 만약 여러분 컴퓨터에서 다운받아고 설치가 됐다는 가정하에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2019가 이렇게 열리게 돼요. 팝업창이. 그리고 여기 이렇게 새 프로젝트가 만들게 있죠. 여기를 선택해서 코드를 사용하셔서 계속 여기를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다른 건 누를 필요 없어요. 처음에 프로젝트를 만든 거니까. 프로젝트 만드는 걸 열려면은 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처음에 프로젝트를 만들려면 여기를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를 선택하면 이렇게 새 프로젝트 만들기 창이 뜹니다. 그럼 여기서 빔 프로젝트, 콘솔 앱, C 메이크 프로젝트, 윈도우 데스크 마법사, 윈도우 데스크 어플리케이션인데 어떤 걸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얘를 선택을 하라고 그랬죠. 얘를. 빔 프로젝트를 딱 클릭하고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여기는 당연히 윈도우즈 데스크 마법사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네, 빔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을 선택을 합니다. 만약에 없으면 여기 윈도우 데스크 마법사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빔 프로젝트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을 하면 창이 이렇게 새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새로운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을 하고요. 내가 그 프로젝트를 저장할 디렉토리 설정을 합니다. 나는 C 디렉토리에 example 프로그램을 한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C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솔루션이나 프로젝트 이름을 뭐 다르게 해도 상관없지만 그냥 같게 해놓고 같으면 또 체크를 하고 만들기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걸 만들기 선택하면 창이 이렇게 뜬다는 얘기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창이 딱 떠요. 그럼 여기서 솔루션은 이것은 프로젝트 이름을 파트 1, 프로젝트 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나 솔루션이면 같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루션이나 프로젝트가 이름이 프로젝트 1으로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프로젝트 1을 봤더니 얘가 이렇게 솔루션이 프로젝트 1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이 프로젝트 1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창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여기 소스 파일 있죠. 이제 소스 파일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추가가 나오고 추가를 누르면 새 항목이 나옵니다. 새 항목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팝업 새 항목을 클릭을 하면 아유 빠졌다. 하나가 중간에 빠졌는데 새 항목을 클릭하면 뭐가 나오냐면 미안합니다.
네, 이렇게 떠요. 여기에 뜹니다. 새 항목 휴식하면 여기에 떠요. 그럼 여기서 C++ 파일에서 파일명을 이렇게 저장한다는 거예요. 내려가면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C로 저장하고 CPP로 저장했으니까 그냥 CPP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PP로 저장을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C로 저장했다 그러면 source.C로 저장, 한글로도 저장이 되죠. 그죠? 그러면 앞에서 봤던 여기에 뭐 아무것도 없던 거죠. 여기 창이 여기. 근데 새 항목에서 이 소스 파일 요걸 하나 만들면 여기 source.cpp라는 것이 여기 팝업창이 하나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은 첫번 1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쫙 작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소스 파일이 이렇게 꼭 있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간혹 여러분 컴퓨터에 2019 비주얼 스튜디오 2019 버전이 설치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참,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안 되는 컴퓨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컴퓨터는 2019가 아닌 이렇게 2012 혹은 2010 이런 거 설치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2012 버전에서 우리가 프로젝트하고 그 다음에 소스 코드를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창에서 뭐 비주얼 스튜디오 2010이나 2012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요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를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걔를 선택을 하면 2012에서 팝업창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렇게 뜨는데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요 새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새 프로젝트. 요 새 프로젝트를 클릭을 딱 하게 되면 다른 거 건들 거 없어요. 새 프로젝트를 선택을 딱 하게 됩니다. 네. 클릭을 딱 하면 이렇게 창이 뜨게 돼요. 새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템플릿, 비주얼 C++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요게 여기서 win32 콘솔 응용 프로그램, MFC 응용 프로그램, 이건 이제 그 윈도우에 사용하는 거고요. win32 프로젝트, 빈 프로젝트 쭉 있는데 어떤 걸 선택을 하냐면 이러면 요거 win32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을 합니다. 네. win32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 win32 콘솔 응용 프로에서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 이름을 여기다가 써주게 돼요. 난 대진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솔루션 디렉토리를 만들기로 하게 되면 얘가 프로젝트나 솔루션의 이름이 같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디렉토리의 위치를 할 것을 여기를 찾아보기를 누르면 팝업창이 이렇게 뜨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요. 솔루션 이름도 뭐 같이 이렇게 대진했고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고 그러면 win32 응용 프로그램 마법사 이렇게 뜨게 돼요. 다시 팝업창이. 그럼 여기서 마침을 누르면 안 되고요. 다음을 누르게 돼요. 다음을 누르게 됩니다. 이건 2010이나 2001이나 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다음을 누르면 창이 이렇게 창이 여기 있는 창이 먼저 이렇게 하나 뜨게 돼요. 이렇게 작뜨게 되는데 여기서 미리 컴파일된 헤더 요 체크를 없애고 얘도 체크를 없애고 그 다음에 빈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택한 것이 여기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빈 프로젝트만 체크되어 있고 여기 SDL 미리 컴파일된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래서 빈 프로젝트만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응용 프로그램은 앞에서 이렇게 win32 콘솔 응용 프로그램이니까 여기에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안 되어 있으면 얘를 선택을 하고요. 빈 프로젝트가 처음에 안 나타나니까 이 체크를 해지하고 여기를 선택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마침을 누르면 되는 겁니다. 그럼 마침을 누르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성이 된 거예요.
그런 프로젝트가 생겼으니까 여기다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다가 뭘 만들어야 돼요? 이 소스 파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이 소스 파일 작성할 에디터 창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소스 파일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추가가 있고요. 뭐 이 파일만 메뉴에서 해도 됩니다. 추가가 있고요. 그리고 새 항목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 새 항목 클릭 딱 하면 팝업 창이 C++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파일 네임을 source.cpp라든지 아니면 source.c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다음에 저장할 위치를 선택을 해서 추가를 딱 하면 지금 나는 source.cpp를 했으니까 파일 네임, 소스 네임을 딱 누르면 여기에 source.cpp가 새로 하나 생깁니다. 요것이 요렇게 생기게 돼요. 그럼 프로그램은 전역비만 할까? 요것도 프로그램을 쭉 여기다가 샵 include, 샵 sdo 여기 쭉 int main 보이드 이렇게 쭉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쓰면 되는 겁니다. 쭉. 그래서 2019 버전이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가 안 되는 학생들은 이렇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소스 파일을 이렇게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스 파일을 다 작성을 했으면 빌드 하고요. 빌드에서 컴파일이나 링크에서 오류가 없으면 이 디버그에서 컨트롤 F5 얘는 컨트롤 Alt B를 단축키 얘는 컨트롤 F5를 누르면 된다는 얘기죠.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하기 하면 도스 창에 콘솔 창에서 수정해서 결과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와 같은 콘솔 창에서 쉽게 결과를 보는 방법을 하고요. 이것이 여러분이 학습이 되면 이제 윈도우 프로그램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수업은 2장은 여러분이 이렇게 소스 파일 여러분이 소스 파일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요 일련의 절차 과정을 내서 에디터 창을 만드는 방법까지 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요. 여러분이 2장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학습을 해서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